네, 안녕하세요. 오늘 10월 18일, 토요일 오전 6시 53분 좀 넘었는데요. 어떤 종목에 관한 좀 분석이랄까, 종목 분석 영상을 하나 촬영하려고 하는데, 주인공은 이 파마 리서치입니다. 파마 리서치. 이거 뭐 차트 지금 일봉으로 보고 계시는 건데, 진짜 보고 있으면 가슴이 웅장해지죠. 어마어마합니다. 작년 1월만 해도 한 최저가 86,000원 찍던 게 얼마 전에 올해 이제 8월쯤인가요? 70만원 찍고 텐백 거의 텐백어죠. 거의 텐백어. 어마어마한 상승을 보인 후에 지금 약간 좀 조정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고점 대비 이 날이 8월 26일이네요. 한 70만원 찍고서 그 다음에 이제 좀 내려와서 이제 50만원 초반대 언저리에서 약간 121선 부분까지 조정을 받고서 약간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이 종목 어떻게 될지 저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요 언저리에서 저도 매매를 좀 하고 있는데 아마 이 종목은 워낙에 유명하니까 관심 없으신 분들도 이름은 들어보셨을 테고 좀 한번 이렇게 차트 정도를 한번 본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에 대해서 왜 아마 요즘에 좀 이제 리포트라든지 아니면은 증권 방송 같은 데서도 이거 다시 상승한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 이거 보면은 썸네일로 뽑아 놓은 건데 파마 리서치 너 쓰려고 너 설마 여기서 끝나는 거 아니지? 약간 좀 불길한 이름 제목을 타이틀을 붙인 이유가 이거 이제 뭐 주가 상승 요인 하락 요인 볼 텐데 경쟁사가 이제 휴젤이라든지 LNC 바이오 클래시스 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죠. 근데 이것들을 잠깐 보면은 휴젤 잠깐 볼까요? 휴젤 지금 완전히 지금 이것도 어마어마한 상승 후에 지금 약간 갑자기 작살이 나 있죠. 그리고 클래시스도 마찬가지고 좀 많이 내려와 있죠. 그리고 뭐 LNC 바이오도 있는데 이거는 워낙 최근에 좀 상장했기 때문에 이것도 약간 지금 좀 뭔가 불안불안해 보이죠.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서 흔들흔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비슷한 업종 경쟁 업체들이 좀 약간 이런 모습들 를 먼저 보인 게 있어서 설마 너도 그렇게 되는 건 아니지 라는 것도 포함해서 약간 이런 것도 경쟁 비교하면서 파마 리서치가 앞으로의 주가 상승 요인 하락 요인이라든지 어떤 게 있는지 좀 비교해보고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좀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파마 리서치 뭐 공장 본사 쪽인 것 같고, 파마 리서치 하면은 이거죠. 리쥬란 연어에서 나오는 성분으로 만든 요 리쥬란이 대표적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썸네일을 뽑아봤는데 한번 좀 어떻게 될지 장점이 뭐가 있고 불안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 한번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좀 정리를 해봤는데 파마 리서치 반등할 수 있을까? 뭐 회사 기업 이런 거는 쭉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생의학 기반입니다. 제약 바이오 기업을 표방하고 있어서 연어, 송어, 생식세포에서 유래한 DNA 조각 추출 가공 기반 제품을 중심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제품은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있는데 에스테틱 의료기기, PDRM, PN 계열의 시술 제품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핵심.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한데 조직 재생, 피부 재생, 미용 피부 시술 제품군을 중심 포트폴리오 구성해서 이 리쥬란, 콘쥬란이라는 것도 있는데 리쥬란이 대표적이죠. 제일 유명하죠. 그래서 매출 구조는 뭐 이렇게 있는데 에스테틱 이런 게 있는데 PDRM, PN 계열 이게 뭐야 라고 보시면은 PDRN이라는 거는 폴리데옥시리보 뉴클레오타이드 아마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연어 주로 정제해서 추출한 DNA 조각 이게 크기인 것 같은데 300에서 1500bp 정도를 정지한 물질이라고 합니다.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포 재생 및 회복을 촉진하고 혈류 개선, 염증 완화 효과가 있고 주로 피부 재생 주사나 상처 치유, 미용 시술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리쥬란 힐러인 거죠. 그래서 작용은 피부 진피층에 주입 시 이렇게 콜라겐 생성에 촉진이 된다고 합니다. 뭐 피부에 뭐 콜라겐이 좋다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조직 재생을 유도해서 탄력, 주름 개선,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PN 같은 경우는 폴리뉴클레오타이드라고 해서 약간 아까 말씀드린 PDRM보다 좀 더 큰 분자가 큰 1500bp 이상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PDRN이 치유 재생에 초점이면은 PN은
피부 구조, 탄력 개선에 좀 더 중점적이라고 하네요. 예, 그래서 피부에 주입 시 물리적으로 피부를 채우면서 동시에 피부 재생 촉진도 한다고 하는데, 뭐 당연히 이거는 뭐 여성분들 주름이라든지 탄력이라든지 피부 탄력이라든지 이런데 미용에 뭐 관심 많잖아요. 요즘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분들도 이런데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전형적으로 이 건성 피부거든요. 피부에 이 약간 기름이라고 좀 이상한데 지방층? 아무튼 그런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젊을 때는 뭐 그냥 괜찮은데, 이제 나이 들면은 굉장히 아마 쭈글쭈글해지지 않을까, 저 스스로 좀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모르겠어요. 제가 나이 들 때쯤이면은 남성분들도 이런데 뭐 많이 맞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좀 약간 관심이 갑니다. 예, 아마 쭈글쭈글해졌을 때쯤에 이런 거 맞아서 좀 이렇게 피부가 좀 좋아지면은 좋겠죠. 예, 그래서 이 작품은 이게 조직 재생 치료제입니다. 예, 그래서 PDRN 주사제, 점안액은 뭐 얼굴에 바르는 뭐 로션 같은 거겠죠. 화장품, 코스메틱 제품 뭐 이런 게 있고, 에스테틱 제품 이런 게 있는데, 자, 이런 거 보면은 리쥬란,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리쥬란은 이런 거 주성분을 해서 피부 재생 주사제, 그래서 연어에서 추출한 DNA 조직 을 바탕으로 세포 재생을 촉진한다는 거죠. 예, 피부 장복 회복 기능이 뛰어나서 피부 이런데 뭐 시술 사용한다는 거고, 리쥬란 힐러가 대표 제품으로 이런 뭐 시술로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런 거는 콜라 아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술 방식이나 시장 포지셔닝이 중요한데, 이 얇은 주사 바늘로 피부에 직접 주입하는 방식이라고 하네요. 저도 약간 영상을 봤는데 여러 군데 피부에 이렇게 그 주사를 놓는 것 같아요. 그래서 톡신 필러와 달리 얼굴의 형태를 바꾸기보다, 이게 그 톡신 필러 요쪽이 요 대표적인 게 이제 휴젤이잖아요. 휴젤 아까 같이 봤었는데, 휴젤이 이제 그 보톡신, 아무튼 필러 요거 이제 대표적인 건데, 그거는 이렇게 사실 이게 연예인들 그런 거 많이 맞고서 TV 나오잖아. 근데 좀 보면은 솔직히 얘기하면 약간 좀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좀 있지 않나요? 이게 이마가 볼록 튀어나와 있거나 좀 약간 이상하게 좀 부어 있는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들 때. 예, 그래서 얼굴 형태를 바꾸기보다도 이제 파마리스 리쥬란 같은 경우에는 피부 상태 자체를 개선하는, 예, 피부에 그 아까 PDRN, PN 같은 거를 넣어서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상태를 좀 향상시키는, 인위적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 뭐 그런 시술인 것 같습니다. 예, 굉장히 차별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뭐 피부과 성형외과에서 보톡스, 필러 같이 병행해서 한다고 하네요. 예, 그러니까 개선도 시키고 약간 좀 보정도 하고 뭐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시장적 의미 보면은, 예, 사업적 의미, 파마리서치 매출 핵심 축이죠. 예, 그리고 아시아를 중심으로 지금 뭐 한국, 중국, 동남아 요쪽에서 굉장히 매출을 많이 확대했는데, 그 이후로 뭐 미국이라든지 유럽 요쪽으로도 확대를 시도하고 있고, 그게 이제 뭐 4분기라든지 내년 매출이 어떻게 잡히냐, 그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당연히 이쪽 PN 주사제 시장이 커지면서 경쟁사들이 많이 나타나겠죠. 야, 저기 좋다 인기가 좋다 하니까 유사 재생 제품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파마리서치가 이쪽을 먼저 선점을 하면서 기술력, 브랜드력이 먼저 있기 때문에 뭐 그게 강점이다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실적 및 매출 동향을 보면은, 예, 이거 이따 같이 보실 텐데, 예, 그 재무제표 뭐 향후 매출 1조 원대를 확대하겠다는 중장기 목표를 뭐 공식화 해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한번 보면은 이거 근데 볼 필요도 없이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예, 한 2천억, 2,600억, 3천억 매출, 예, 25년에는 5천억까지, 예, 아직 잠정치긴 한데 거의 이쯤 나오겠죠. 영업이익도 뭐 거의 뭐 쭉쭉 늘어나고 있고, 거의 2배 수준이네요. 한 80% 뭐 그쯤 늘어나는 것 같고, 쭉 내려가 보면은 부채 비율 15% 어마어마하네요. 근데 뭐 부채 비율도 적고, 유보율 돈 엄청 많고, 그다음에 예, 배당도 조금 주네요. 예, 그래서 이쪽에 좀 올라가 보면은, 예, 아마 이분이 뭐 대표시겠죠. 예, 34% 정도 가지고 있고, 중요한 게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한 20%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있죠. 사실상 마지막에 이제 그 수급 같은 것도 볼 텐데, 외국인들이 장기적으로 쭉 끌어올렸다고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뭐 재무제표 상으로는 나무랄 데가 없다. 뭐 꾸준히 엄청나게 상승을 하고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아주 훌륭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장세가 아주 훌륭한, 예, 그런 기업으로 볼 것 같고, 자, 그러면은 한번 경쟁업체가 중요할 것 같아서 한번, 왜냐하면 경쟁업체의 흐름을 통해서 파마리서치의 미래 같은 것도 똑같이 가지는 않겠죠. 하지만
뭐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게 휴젤이죠. 뭐 워낙 유명하잖아요. 예, 그래서 톡신, 필러, 스킨 부스터, 그래서 이쪽 보면은 예, 파마레스가 직접 경쟁한 대표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신에 좀 차이는 있습니다. 이쪽은 필러, 보톡스 영역에서 이제 좀 강점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파마리서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재생을 중심으로 한 신흥 강자인 거고, 휴젤은 톡신, 필러 이쪽 시장의 절대 강자인 건데, 뭐 양자가 뭐 겹치는 부분이 있겠죠. 예. 근데 이거 보시면은 아까 차트를 좀 보시면 아실 텐데, 휴젤 이게 요때 이것도 어마어마하죠. 이것도 한 10만원 하던 게 뭐 3배나 올랐으니까. 근데 또 더 뒤로 가면 좀 더 올랐을까요? 아무튼 요때 이렇게 쭉 올랐다가 지금 뭐 고점 대비로 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한 30% 정도 조정을 받고 있죠. 그래서 요맘때 막 돌린다, 이제 240에서 이런 데 돌린다 얘기도 많이 있었는데, 좀 돌리다가 결국엔 다시 빠지고 있습니다. 이게 뭐 찾아보면은 그렇다고 이 기업이 뭐 재무제표 이상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돈 엄청 잘 벌고 있어요. 예, 성장도 꾸준히 하고 있고, 뭐 파마리서치만큼은 아니지만 돈 잘 벌고 있고 문제 없는 회사입니다. 다만 좀 노이즈가 좀 있긴 하죠. 예, 그 경영권 뭐 교체라든지 매각 이슈라든지, 그리고 추가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이제 피부 개선 시술 시장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러 이렇게 좀 맞아서 볼록하게 만든다든지 좀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보다도 재생 시술 이쪽으로 좀 다변화된 추세가 아닌가 싶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부 재생 이 기술한 신흥 강자한테 약간 좀 밀리면서 이렇게 좀 빠진 게 아닌가. 예,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볼까요? 이게 리쥬란 이게 어떤 건가 좀 보면은, 리쥬란 힐러 시술은 3일 잠깐 지울 텐데, 이런 식으로 주사를 이렇게 뿅뿅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필러 같은 경우는 한번 주사 맞으면 아마 거기가 이렇게 볼록 튀어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주사를 맞으면은 리쥬란 같은 경우 처음 이거 되게 아프다고 해요. 예, 근데 아마 여러 군데 이렇게 주사를 쭉 맞겠죠. 그래서 뭐 1시간 반쯤 지나면 좀 진정이 된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피부 자체, 아까 PN, PDRN 그런 거를 주입을 해줘서 좀 이렇게 노화된 피부를 살려내는 거겠죠. 힘을 더 불어넣어 주는 거겠죠. 젊은 피부로.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 경과하니까 피부가 통통해지고, 이게 소리가 좀 지워놨는데, 이거 예, 그 안에서 속광이, 그러니까 되살아나는 느낌 뭐 그런 건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 확실히 촉촉해진 느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이렇게 볼록하게 만드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재생시키는 거겠죠. 그런 느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게 이제 휴젤과 제일 큰 차이점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리고 LNC 바이오 최근에 굉장히 각광을 받았죠. 예, 이거 스킨 부스터 조직 재생 기반 제품, 그건 비슷한데, 요거 LNC 바이오가 주목을 받았던 게, 최근에 이게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게 인체 유래 조직, 이게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좀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시체에서 좀 이렇게 추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하는 방식은 비슷하겠죠. 이렇게 주사로 놓는 건데, 인체에서 뽑아낸 걸 좀 가공을 해가지고 예, 스킨 부스터로 사용을 하는 거죠. 예. 보시면 이식제 분야 강력한 입지, 최근 이제 톡신별 사업 보는, 예, 아무튼 그래서 근데 이게 이 시체에서 그런 거 뽑아내다 보니까 굉장히 관리가 엄격하고 좀 뭐랄까요, 예, 조심스럽다고 해요. 대신에 이제 연어 정액 그쪽에서 맞는 것보다는 인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사람 뭐랄까 부작용이 적다는, 더 이렇게 접합성 뭐라고 해야 되지, 아무튼 좀 더 효과는 좋다는 얘기는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LNC 바이오 같은 경우도 보면은 그것 때문에 요때 어마어마하게 상승했죠. 막 세포의 기질 기반 스킨 부스터, 리투어, 이게 막 국내 품질 소식에 요때 막 상한가가 그랬죠. 예, 근데 쭉쭉 오르다가 그때 쭉 빠진 이유가, 이게 미국 조직은행에서 허가를 받아야지 그거를 좀 시체 에서 뽑아낸 그걸 받아낼 수가 있는데, LNC 바이오가 거기에 이제 뭐 등록이 돼 있다,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막 쭉쭉 올라서, 야 그럼 LNC 바이오 막 독점하는 거 아니야, 어마어마한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여기 빠졌던 게, 의외로 알아보니까 거기 등록한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그럼 얘네가 독점하는 게 아니네, 그것 때문에 또 빠졌다가 그 이후에 좀 이슈들이 있어서 이렇게 막 흔들흔들 하고 있는데, 아무튼 예, LNC 바이오는 이런 느낌으로 예, 경쟁 업체인데, 좀 아마 제일 좀 뭐랄까요, 현 시점에서는 뭐랄까요, 좀 예, 차별화가 되는, 예,
뭐랄까요, 경쟁이 되는, 뭐 지금 아침이라 좀 갑자기 말이 안 나오네요. 좀 강력한 경쟁사가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인체 기반 이게 굉장히 지금 세계적으로 유행을 하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기업이 있고, 클래시스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의료기기 쪽이죠. 리프팅 이쪽이어서 뭐 구체적으로 정확히 뭐 라이벌이라고 얘기하긴 그런데 비슷한 업종이니까. 근데 이쪽도 좀 많이 빠졌죠. 이쪽도 굉장히 큰 기업입니다. 3조나 되는 업체인데 지금 많이 고점 대비로 치면은, 이런 데로 붙이면은 한 30-40% 지금 조정을 받고 있죠. 이것도 아마 좀 트렌드 시대의 흐름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리프팅 한다든지 보톡스 맞고 필러 맞고 그런 거에서 이제는 이제 재생하는 쪽으로, 피부 재생 쪽으로 변화가 되면서 아무래도 좀 시장에서 점점 이렇게 소외를 받아가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 외에 뭐 바이오 비주 이런 것들도 있는데 한번 볼까요? 기왕 본 김에 바이오 비주 이쪽도 필러 이쪽 그 아무래도 청담 글로벌 자회사인데 마스크팩 그다음 필러 마이스팩 스킨 부스터 이런 거 했다가 아무래도 이제 휴젤이라든지 클래시스 비슷한 계열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좀 약간 주목을 못 받고 지금 좀 많이 흘러내리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잠깐 중국 관광객 그 무비자 이슈로 좀 상승을 했다가 이런 식으로 흘러내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GFC 에너지 생명과학인데 이런 거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파마리서치 향후 주가 상승 요인으로는 리쥬란이 이제 해외 시장으로 확대를 하고 있다고 하고, 탄탄한 재무제표 성장성, 생산시설 확대 검토하고 있다고 하고, 뭐 무비자 입국에 지금 해외 의료 미용 요쪽 여행객이 엄청나게 많다고 하잖아요. 이런 거나 피부 재생 트렌드, 이게 지금 재생 트렌드 요게 요쪽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고마진 제품 구조 이런 것도 있고, 자 하락 요인으로는 경쟁업체 다변화가 심화되고 있고, 규제 리스크, 소비 경기 뭐 이런 것들 근데 요쪽이죠. 실적 모멘텀이 혹시 약화되거나 주가가 너무 높다 이런 고평가시 조정이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사실 가장 큰 하락 요인 제 생각에는 위에 이런 거 좋은 거 이미 다 알아, 좋은 거 이미 다 알고 성장성 좋은 거 다 알아서 그거 이미 다 여기다가 파마 리서치 다 반영한 거다. 그래, 그게 제일 악재가 아닌가 싶어요. 만약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로 강한 이슈, 새로운 모멘텀이 나오지 않으면은 좀 약간 불안불안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하락 요인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단기적으로는 뭐 이런 아시아 수출 모멘텀이 있는데, 장기적으로는 글로벌로 좀 나가서 매출이 좀 압도적으로 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제품이 나온다든지 좀 그런 식으로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까 그래서 홈페이지 같은 것도 좀 들어가 봤는데, 이런 거 보면 뭐 제품 정보 뭐 이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의약품, 화장품 이런 거 보면은 뭐 리쥬란 이런 거 나와 있고, 힐러 해서 리쥬란 요거는 폼 클렌저니까 얼굴에 바르는 거겠죠. 의약품으로 보는 게 낫겠네요. 의료기기. 여기 보면은 리쥬란 딱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거 보니까 홈페이지 굉장히 잘 돼 있더라고요. 뭐 기업 개요 여러 가지 있고, 뭐 지속 가능 경영, 그리고 이거 골프단 이런 것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밌어서 보니까, 저는 뭐 골프를 전혀 모르지만 뭐 이런 분들이 소속이 돼 있다고 해요. 뭐 유명한 분들인지 아닌지 저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골프를 안 치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보면서 좀 느낀 게, 저도 참 주식 처음 시작했을 때, 요즘 젊은 분들도 골프 많이 치시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때 막 시작했을 때는 빨리 주식으로 어떻게 주식 고수가 돼서 주식으로 돈 벌어가지고 진짜 오전에 단타 같은 거 딱 쳐가지고 500만원 1000만원 딱 벌고 오후에는 좀 쉬면서 골프도 치고 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도 그런 단계는 아니지만 제가 만약에 주식으로 정말 그런 고수가 된다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겠죠. 아마 더 주식을 남는 시간에 뭐 공부를 하든지 그러겠죠. 아무튼 이거 보니까 아무튼 잡 얘기였는데, 이거 뭐지 뭐 골프단을 가지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뭐 보면은 이런저런 뭐 화장품도 많고, 근데 기본적으로 확실히 당연한 얘기지만 베이스는 다 리쥬란입니다. 리쥬란 관련 제품이 매출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고, 자 그러면은 좀 차트라든지 수급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해 보자면은,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8만원에서 지금 여기까지 쭉 올라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지금 끌어올린 건 누가 뭐래도 지금 외국인입니다. 외국인 요거 좀 수급을 보면은 좀 과거로 쭉쭉 돌아가 볼까요? 될 수 있는 데까지 돌아가 봅시다. 1년까지 조회가 되는데,
여기 보면은 외국인들이 지금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3000억, 거의 4000억을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보면은 어느 한때 이렇게 갑자기 많이 샀다 그게 아니라 요때부터 꾸준히 계속 산 거예요. 계속. 물론 이쪽에 이제 거래량 터질 때 좀 더 많이 샀겠죠. 근데 보면은 뭐 샀다 팔았다 하긴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예, 외국인들이 이거 끌어올린 겁니다. 예, 그리고 외국인들이 계속 샀어요. 그래서 단순하게, 물론 이쪽에서도 많이 샀겠죠. 이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좋은 정보를 입수했겠죠. 아, 이 회사가 좋다 해서 쭉 끌어올린 건데, 그러면은 그들의 평단을 대충 그냥 예상을 해봤을 때, 당연히 요때부터 쭉 사 올린 거니까 뭐 대략 정말 대략으로 하는 겁니다. 뭐 한 요쯤? 요쯤이 아닐까, 그들의 평단, 예,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뭐 한 요 사이쯤에, 예, 한 40에서 50만원 사이쯤에 그의 평단이 아닐까 싶어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쭉 사 모은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 만약에 위에서부터 많이 조정을 받았다고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외국인들 평단이라든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에 비해서는 아직 이제 위에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런 면에서, 예, 그리고 좀 지금 자리 자체는 121선, 예, 이게 얼마 만에 나온 거죠, 여기에? 요때니까 작년 8월이 거의 1년 넘게, 1년 2개월 만에 이제 121선에 드디어 좀 닿으면서 조정을 좀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좀 자리 자체는 굉장히 나빠 보이진 않죠. 이런 자리. 그리고 그들 평단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도 자기들 평단 깨지는 걸 원하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근접하면은 어느 정도 이제 여기 또 모았다가 만약에 이슈가 있다, 모멘텀이 있다면은 다시 또 끌어올릴 가능성이 많이 크겠죠. 예. 하지만 걱정이 되는 거는, 예, 이거 보시다시피 요때도 보면은, 예, 요렇게 휴재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요렇게 요때 막 반등한다 얘기 많이 있었는데 깨고서 쭉 내려왔거든요. 이거 휴재 같은 경우는 더 어마어마합니다. 이거 외국인 비중이 50%예요. 50%. 예, 파마리서치 같은 경우에는 아까 20% 정도였는데, 외국인들,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약에 좀 더 땡겨서 볼까요? 영상이 좀 계속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이런 데부터 쭉 끌어올렸다 하면은 아직도 걔네들의 평단 아직 안 닿았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팔아치우는 걸 수도 있고, 외국인 좀 샀네요 최근에. 예, 아무튼, 예, 그런 면에서 일단 자리상으로는 누가 봐도 지금 나쁜 조정이 아주 이쁘게 들어왔는데, 여기서 더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라는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좀 외국인들이 어디쯤에서 그들의 평단을 가지고 있을까, 이런 거는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위에서 많이 내려왔지만 그들 입장에서는 밑에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아직도 이런 데 가지고 있다면은 뭐 좀 모멘텀이 없다, 아니면 많이 올라온 것 같다, 그럼 팔아치울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잠깐 리포트 같은 거 없나 좀 같이 보면은, 교보증권 같은 경우에는, 예, 그제 나왔습니다. 뭐 8만원, 80만원 제시하면서 이럴 때 사야지. 그리고 유한타증권 9월 1일, 네, 뭐 다 89만원. 교보증권 또 8월 21일에, 예, 성장의 무한열차에서 80만원. 미래에셋증권 8월, 예, 12일에 그냥 좋다, 하반기 더 좋다. 그래서 내용을 뭐 다 보진 않겠습니다. 예, 이거 보면은 또 비슷한 내용입니다. 교보증권 그건데 매출이 좋아지고, 예, 나와 있습니다. 7, 8월 둔화된 것으로 하는데, 9월 매출 성장해서 4분기 외국인 관광 성장 더해지면서 4분기 이쪽에 더 올라갈 거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굉장히 짧게 나와 있어서 뭐 그 의료 파업 뭐 이런 내용도 나와 있고, 파마 리서치 이거는 어디죠? 이거 어디지? 죄송합니다. 리서치 일단 좀 보겠습니다. 예. 생산 능력 확대 검토 중이다. 글로벌 진출 가속화하고 있다. 그리고 뭐 신사업 확장, 브랜드 파워 강화, 뭐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성장할 거다. 지금 좀 눌리고 있긴 한데 다시 올라갈 거. 이거 아마 유한타증권인 것 같은데,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아까 보셨듯이 리포트는 뭐 다 내용이 비슷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럴 때 사야 된다, 이제 뭐 오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80만원 전고 뚫고 막 간다 그러는데, 사실 제가 이걸 한 이유도, 예를 들면은 좀 볼까요? 휴질 같은 경우도 이거 8월쯤에 나온 거 보시면은, 이거 교보증권에서 나온 거 보면은 목표 46만원 잡고 막 이랬었어요. 휴젤 볼까요? 휴젤, 예, 요때 대부분 다 요때 나온 그 리포트들인데, 그때 리포트 찾아보면은 기본적으로 여긴 다 뚫고 막 40만원 50만원 간다 그랬는데, 뭐 결국엔 다 뚫고 내려와서 지금 완전 작살이 났죠. 물론 안 좋은 이슈도 있었겠지만,
그거를 클래식도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그 리포트를 찾아봤었는데 목표가를 다 확인했었는데 요럴 때 다 뚫고 막 8만원 간다 그랬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다 흘러내렸죠. 그러니까 리포트란 거를 당연한 얘기지만 맹신하면 안 되고,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뭐 그냥 어떤 저기 그 계산에 따라서 뭐 목표가를 내는 거일 뿐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뭐 책임을 지는 건 전혀 없기 때문에 이걸 믿을 필요는 전혀 없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파마리서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쯤에서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기하면은 저는 매매 전략은 241선, 그러니까 4만원 요런 데까지 솔직히 잡아놓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추가로 이런 데까지 빠지더라도, 예, 여기서 빠지면은 고점 대비 이런 얘기하면은 요런 데 가지고 계신 분들 아마 욕을 엄청 하시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휴젤이라든지 클래시스 이런 거 봤을 때 충분히 고점 대비 한 40% 50%도 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외국인들 평단이라든지 뭐 그런 거를 감안해 봤을 때, 그리고 과거 사례들, 예, 이게 언제까지나 또 지금 분위기가 좋다고 하는데 또 새로운 경쟁 상대 더 좋은 그 어떤 의료 시술 기기 방법이 나와서 또 밀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지금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생각하는데 더 빠졌을 때, 아니면 난 요거 깨면은 그냥 손절한다 라는 것도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해요. 여기 이제 121선 한 52만원 깨면은 그냥 아예 잘라 버린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요런 데까지 열어놓고서 아래 더 내려오면은 여기서 이제 풀로 담고 여기 깨면은 그때 이제 손절한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진짜 반등 주면은 한 요쯤에서 정리한다, 그런 마인드로 아마 접근하지 않을까 싶은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예, 뭐 재무제표나 성장성 이런 데서는 뭐 나무랄 데가 없죠. 그리고 뭐 트렌드라든지 피부 재생 시술이라는 면에서 아주 좀 트렌드에 맞기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커 보이긴 하는데, 좀 아래로 빠질 가능성, 예, 왜냐면은 휴재 똑같은 얘기 계속해서 죄송한데 그런 전례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그거에 좀 위협이 되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LNC 바이오, 이거 이제 인체 추출, 예, 피부 재생 요쪽이 지금 또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이슈가 확 몰려가면서 소외를 받을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예, 한다면은 요런 데 깨면은 일단 좀 자른다, 아니면 난 정말 요런 데까지 보고서 가겠다 라든지 그런 좀 전략을 세우고서 예, 매매하면은 나쁘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 예, 워낙에 좀 저기 재무제표라는 성장성이 좋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약간 그 제목을 좀 불길하게 잡긴 했는데, 저는 당연히 위쪽으로 아직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안 요소들 같은 거는 한번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영상을 한번 촬영해 봤습니다. 영상이 좀 생각보다 너무 많이 길어졌네요. 예, 이상으로 파마 리서치 너 설마 여기서 끝은 아니지, 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